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오늘은 이제 오피스텔 현장 답사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가 알아본 데는 삼성역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특히 삼성역 같은 경우는 호재가 굉장히 많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이에요. GTX A, C 개발 호재도 있고, 그리고 현대자동차 GBC 개발도 있고, 그리고 인근에 뭐 영동대로 같은 게 전체 지어화해서 뭐 이제 거기를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그 이슈가 많은데, 워낙 괜찮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이기도 해서 이 일대 오피스텔들의 현재 시세와, 그리고 삼성역에서도 오피스텔 투자에서 크게 실패해 볼 수 있는 사례들도 발견을 했거든요. 그럼 이 실패할 수 있는 사례들은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실패하는지를 오늘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삼성역 같은 경우는 입지 가치를 보면은 사실 뭐 개발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아본다 한다면 이미 또 알고 계실 거예요.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있고, 그리고 오피스텔이 또 재밌었던 거는 전체 84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조사했냐면 삼성역, 봉은사역, 삼성중앙역 이 일대를 해가지고 네모로 지도로 표시를 해놓은 이 지역이 한 84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이 일대 오피스텔 공급량이 되게 적었어요. 약 한 2,500실 내외로 오피스텔들이 공급이 돼 있는데, 보통 오피스텔들이 연식 있는 오피스텔이 한 동에 100세대 내외 정도의 오피스텔들이 주로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황금성이 좋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오피스텔들이 많았다는 점이 좀 특이사항이었고, 서초구 강남구 일대는 저희가 지난번에 강남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정사용지역이다 보니까 주택임대사업 등록하더라도 아직은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단점 때문에 업무시설로서의 오피스텔들이 인기 많은데, 아쉬운 점은 이 일대 오피스텔들은 업무용 오피스텔보다는 오피스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위주로 돼 있다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역 일대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신규 분양한 오피스텔과 기존의 오피스텔들이 가격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가격 차이가 왜 큰지, 또 이때 잘못 너무 높은 가격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던 데들이 실패 사례들이 있는데, 이 실패 사례들이 어떠한 피해야 되는 기준을 적용을 해주는지를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일대에서도 그나마 좀 추천해 볼 만하다, 그리고 그나마 삼성역에 있는 오피스텔, 이 호재가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오피스텔이 어떤 게 있을까 해서 투자 적격 물건을 좀 골라봤는데, 삼성역에서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투자 수익률은 4% 이상, 그리고 제 기준에서는 여기가 100호실 미만으로 돼 있지만 그래도 거래를 하려면 최소한 200호실 이상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공용시설도 좀 갖추고 있고, 주차는 가능하면 자주식으로 되어 있는 곳을 좀 선별해서 골라봤는데 참 물건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번 강남역 현장을 다녀왔지만 추천 물건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삼성역에 오피스텔을 산다 한다면 차라리 강남역 오피스텔 지금 시점에서 알아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결론도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추천드릴 삼성역 오피스텔 위치부터 보이죠. 지도상에 보시면은 건물 개수가 생각보다 진짜 많지 않다는 걸 이 지도상에는 벌써도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코엑스가 워낙 삼성역 일대에서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 주변에 호텔 업무시설들이 위치를 크게 잡고 있다 보니까 현대백화점까지 이 일대에 있던 오피스텔 공급할 땅이 없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해서 오피스텔들이 일부 있습니다. 삼성중앙역 일대에 한 2개 건물 정도, 근데 삼성역 일대에 약 테헤란로 남쪽과 북쪽에 일부 있는 걸 제외하고는 총 건물 수를 보면 한 20개 동 정도 안쪽으로 해서 모든 건물이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일대 공급량이 적다라는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희한하게 이쪽은 오피스텔 건물들의 컨디션이 나빠서인지 몰라도 월세가 생각보다 높지는 않았어요. 강남역보다 좀 낮은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좀 특이사항이었고, 대신 이 지역의 호재가 반영돼서 그런지 몰라도 매매가는 강남역 이상으로 높았어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수익률들이 대체적으로 좋지 않았다. 제가 총 지금 2389실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도 100호실 이상 갖춰진 곳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들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대략 뭐 제가 보니까 수익률은 3%대들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매매가 평당가 기준으로 해도 전용평당 한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정도 수준 정도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한 건 제가 표로 나눠드린 저 표에서 제가 좀 작업을 해놓은 것 중에 빨간색 표로 한 게 최근 2022년, 23년에 공급했던 2 건물이 있어요. 바실리체라는 오피스텔과 파크텐 삼성이라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이 건물들을 추천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피도 있고 매매 거래가 한 건도 없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좀 알아보다가 사실 이 건물들에 대해 궁금증 때문에 삼성역을 갔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문제는 뭐였냐면 분양가가 뭐 전용 면적이 한 11평, 12평 되는 게 13억, 10억을 다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 평당 기준으로 한 7천에서 1억 정도 하는 사이에 분양이 됐던 거죠. 근데 주변 시세를 보면 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1,000만 원, 제곱미터당 1,000만 원 내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한 2배에서 3배 정도 비싼 가격에 분양을 했었는데 이게 모두 분양이 됐고 그리고 이 호실들이 지금 임대 시장에 나와서 임대료를 맞추고 있는데 한 2에서 3% 정도. 제가 보기에 그것도 현재 임대료가 좀 높게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어쨌든 이 오피스텔들이 지금 세대수도 52호실과 96호실인데 이제 여기에서 왜 실패 사례가 났는지를 이제 보여드리면 첫 번째 이제 파크텐 삼성 오피스텔들 영상을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이 되게 작아요. 땅이 면적이 작고 좁습니다. 그리고 이면에는 또 상업지가 있다 보니까 주거 여건이 그렇게 훌륭하진 않은데 원룸 복층형으로 주로 공급이 됐고 여기서 제가 좀 집중해서 본 거는 주차시설이에요. 주차시설이 100% 기계식 주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표방을 해서 공급이 됐지만 우리가 강남역의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조사할 때하고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강남역의 하이엔드 오피스텔들은 그래도 규모가 좀 있고 우리가 뭐 저희가 루카라든가 부티크 모나코처럼 가서 보면 세대당 호실당 뭐 2대 가까운 주차 공간을 주기도 했고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하이엔드 요건을 맞췄는데 여기는 좀 그 요건도 좀 못 맞추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대수도 92실이다 보니까 거래도 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물건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바실리체 오피스텔도 마찬가지 총 52실인데 역세권도 아닌데 물론 삼성역이나 강남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이 어차피 다 업무시설로 수요자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뭐 역세권이 큰 영향을 덜 미치는 지역 중에 한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양가가 워낙 높았고 또 이 안에 들어가는 길도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교통 여건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차량 진입로도 일단 안 좋은 데다가 또 주차장도 기계식 갖췄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삼성동에 있는 오피스텔이나 뭐 선능이나 뭐 강남역이나 우리가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표방을 하려 한다면 최소한 이런 조건은 피해가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 분양가예요. 분양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률이 2%, 3%대인데 지금 제곱미터당 평당가 기준으로 2천 중반대부터 3천만 원대니까 평당 한 7천에서 1억인데 저희가 보기에는 오피스텔 여러분 매매로 나선다 한다면 제곱미터당 1,500만 원 이내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물건들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가격에서 우선 첫 번째로 실패 요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세대수 기준이에요. 제가 세대수는 최소한 100세대 이상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향후에 매각을 할 때 이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황금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최소한 100세대 이상을 맞춰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시세라는 것도 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투자 매력도를 느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차 방식인데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한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 있는 오피스텔을 한다면 최소한 기계식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는 두 건물 모두 대지가 좁아서 기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진입로도 불편하고 주차도 불편한 하이엔드 조건은 맞지 않는 오피스텔이었다. 그리고 이제 강남역이나 삼성역 이런 제가 보기에 조정대상 지역 이 지역에서는 100% 주거용보다는 업무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황금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수 문제가 불거지고 종부세 문제가 또 불거지기 때문에 이쪽은 내가 만약에 업무시설로서 임대를 주더라도 임대가 나갈 만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안 되는 요소가 있어서 황금성이 떨어진 요건들을 다 갖추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피해갔으면 좋겠고 반면에 삼성역에서 그러면 투자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두 가지 물건 정도가 제 눈에는 좀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대치 아이파크 2차, 3차 오피스텔인데 일단 브랜드도 벌써 우리가 알만한 시공사죠. 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브랜드로 지어진 오피스텔인데 세대수는 2차가 207실, 3차가 162실 둘 다 100호실을 넘어가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매매가 역시 한 7평 정도에 되는 원룸이 한 3억 5천 내외의 매매가다. 물론 강남역 일대보다는 조금 높아요. 하지만 이 건물에서 주목할 거는 2018년, 2019년 최신년식 건축이다 보니까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축급에 비하면. 그리고 임대 시세도 매매가 3억 5천인데 1,115만 원 정도의 임대가 맞춰주니까 대략 한 4% 초반 정도의 수익률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본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얼마나 매매가가 높아 있는지를 우리가 상대적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투자성으로 보면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건 삼성역 일대에서 원래는 가장 규모가 큰 오피스텔이 대치동 메트로칸 오피스텔이에요. 신한 메트로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총 580실로 100% 자주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에 준공이 된 좀 약간 노후화된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매매가가 전용 8평짜리가 2억 4,800 정도니까 월세도 1,090만 원 정도. 그럼 수익률은 한 4.5%가 넘으니까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투자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역 일대에도 이렇게 투자성이 좋은 곳과 투자하면 안 되는 곳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저희 기준을 보면서 오피스텔 투자에서도 좀 좋은 투자 대안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